100명의 흔한 지인보다 한 명의 영원한 친구가 좋다. 그 친구가 꼭 사람일 필요도 없다. 이는 어느 90대 노인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그냥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배신할 걸 알면서도 믿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몇 년을 알았어도 그 사람이 좀 쎄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냅니다. 물론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쉽게 맺고 끊으면 좋겠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유대감도 친밀감도 쌓이는데 이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대개 죽음을 앞두게 되면 더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늦은 나이에 시인을 꿈꾸는 81세 최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릴 적 고생도 모르고 자라 댕기머리 엉치까지 온 그때 나이 17.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온 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름 안 받고 자랐으면 됐지 싶다가도 이 좋은 세상 못 누리고 일만 하고 산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문득 할머니의 꿈에 대해 물어봅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왜 없었겠어? 어릴 때는 재능을 키워 그림도 그리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었지.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어. 나중에 글을 배워서 이름을 써놓고 기뻐서 울었어. 딸은 엄마가 학교를 못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많이 고생했네. 옛날엔 다 그랬지. 제일 후회되는 건 뭐야? 할머니는 딸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딱 하나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50살에 네 아빠 새벽에 일 나가겠다 하면 꼭 막았어야 했어. 거기서 크게 다치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것 말고는 없어. 나머지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아직도 팔팔한데 뭐. 딸은 이런 할머니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최씨 할머니도 몇 년간은 인생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고 미련은 과거에 빠져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 미련 갖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 해보자고 생각하며 글도 쓰고 옷도 만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최씨 할머니처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 생각하며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며칠 전 70대가 된 큰아버지께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으니 40대 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착각했던 것, 그리고 아마 80대가 되면 또 70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후회를 할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고 주변 눈치 보느라 도전해보지 못한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다며 말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새로운 도전에 망설여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피곤함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진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동안 뭐든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인생 막바지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나이듦을 실천하는 두 번째 비결은 노화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나이 탓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화는 대개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것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화 심리학자인 예일대 레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증가량이 44배나 높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부상 회복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나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줍니다. 흔히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화 역시 40세 이후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중년부터는 건강하게 나이듦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노인은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듦을 축복으로 여기고 인생의 사막을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부터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추천하고 노년의학 전문의와 생물학자 2명의 저자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은 블루존을 취재하여 나이가 들수록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담은 도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듦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츠하이머 및 관련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는 것,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독립성을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여전히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며 70대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20년은 더 젊게 행동하고 20년은 더 젊은 뇌와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노인은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은 특별한 책임 없이 살아간다. 책임을 가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목적을 찾아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늙어갈 수 있다.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정원 가득 신선한 채소를 키워도 좋고 손주를 돌봐도 좋고 가까운 역사 협회에서 봉사해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다. 제 나이가 91인데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느냐고요. 글쎄요. 나이에 따라 삶의 의미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퇴요?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좋고요. 30살에 그랬듯 90살에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게 제 관심사예요.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 있어요. 은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인 블루존에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블루존에서는 90세가 넘은 노인이 물고기를 잡고 농장을 꾸리고 자녀와 손주를 돌보며 사회에 기여한다.
은퇴는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나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같은 문제에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은퇴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주량을 줄이면 기대 수명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렇듯 일부 직종에서는 은퇴가 건강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40%가량 빨라진다고 한다. 은퇴하기 전에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은퇴한 후에 인지력이 감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은퇴한 후 6년이 지나면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5에서 16%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은퇴자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5% 증가했으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 또한 6에서 9% 증가했다. 이는 신체 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된다. 실제로 은퇴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신체 활동을 지속하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계속한 경우 은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더 심각한 자료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사람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은퇴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40% 높다. 발병률 증가는 은퇴한 첫 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했을 때 은퇴는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건 43개 중 10위에 올랐다.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40대 미국인 중 20%가 은퇴 저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인의 절반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영국인은 수입의 평균 20%를, 중국인은 평균 50%를 말년을 대비해 저축한다고 하니 나름 계획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나라도 있는 듯하다. 건강 등의 이유로 은퇴를 원한다면 젊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이 두려워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중 하나는 길고 힘겨운 투병 생활로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까 두렵다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두려움이다. 불편한 몸으로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 오래도록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료 및 간병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미리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같은 두려움을 그나마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환자 가운데는 한평생 한정된 자산을 모두 소비하고 여유가 없어 말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검소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편 노후 자금을 넉넉히 마련해 둔다면 늙어서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검토해주는 사회복지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어진 혜택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가족에게 기대거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불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연에는 치유력이 있다. 자연은 전 생애에 걸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공원과 정원,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노인은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통증이 감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모두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가 약을 먹는 대신 야외 활동을 늘리라는 처방을 내려도 놀랍지 않다. 걷고 자전거를 타고
정원을 가꾸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자연을 만끽하라. 이 모든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도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자연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연 속에 있으면 인지 과부하와 정신적 피로가 낮아진다. 원기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공원이나 숲과 같은 자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기운을 불어넣고 행복감을 높이며 집중력을 개선하는 한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가까이 해야 한다. 초록색은 식물, 잔디, 나무같이 자연 식생이 풍부한 환경을 의미한다. 자연 보호구역, 야초지, 도심 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파란색은 해변, 호수, 강같이 물이 풍부한 환경을 의미한다. 뒷마당에 꾸며둔 텃밭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공용 화단이든 텃밭을 가꾸면 채소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이점 또한 따라온다. 공간이 아무리 협소하다 해도 삶의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며 변명하는 현대인이 많다. 어쩌면 당신 또한 그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건강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자연이 주는 이점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우울감 해소, 불안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사회적 유대감 강화, 혈압 하락, 수술 후 회복력 증가, 우렬성 신부전 개선, 통증 완화, 비만 감소, 당뇨병 개선, 면역력 향상, 주의력 향상, 활력 증가, 수명 연장. 이렇게 보니 새삼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일본에서 처음 도입한 치료요법인 삼림욕은 오늘날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하고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폭넓게 시행된다.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 등 매일 실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원기 왕성할 뿐 아니라 통증과 수면 장애를 포함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덜 느낀다고 밝혀졌다. 정원 가꾸기는 신체 기능을 향상하고 고통을 완화하고 전반적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은 안정감을 선사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이 개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사실은 전 연령과 문화에 걸쳐 입증된 바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 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절반에 그쳤다. 활동 횟수가 추가될수록 위험은 6%씩 추가로 감소했다. 심지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양시설 거주자는 창밖으로 식물이 자라고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새와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기쁨을 얻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스트레스, 동요, 불안, 분노, 우울을 완화한다. 정원에 앉아 휴식을 취해도 좋고 작은 텃밭을 꾸며도 좋고 꽃을 심어도 좋고 새에게 먹이를 줘도 좋다.
정원이나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기분을 환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긴다면 긍정적인 세대 간 경험을 창출한다는 효과도 있다. 평생 자연과 가까이 지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노년을 낙관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유소년기와 중년기의 자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두면 나이 들며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과 노화로 인한 제약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이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전생에 걸쳐 회복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향상한다. 그러니 겉옷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라. 긍정적인 태도는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익힌다면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이 강해질 뿐 아니라 타인은 물론 주변 세상과 더욱 돈독하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긍정적인 태도는 잘 늙어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노화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노화를 대하는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노인 차별에서 벗어나 긍정적 관점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수명이 7.5년까지 길어진다. 강한 신념과 믿음이 수명을 연장하고 행복을 증폭한다는 것은 연구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둬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와 함께 노년의 나이듦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누구든 나이듦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나이듦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책과 함께 우리는 한 번쯤 시간을 내 내가 지금 현명하게 나이 들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